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이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병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거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불철주야 계속된 노력으로 거제시 확진자 7명 중 6명이 완치되었고 다행히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반면 최근 거제시 공무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공무원 행동 강령, 공직 윤리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시국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해주시는 덕분에 시정이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으로 인해 공직 사회 전체가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몇 년째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광용 시장님께서는 투자 유치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출장소를 운영했지만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원활한 업무 협의 및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파견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는 여러 중앙부처가 직결해 있는 곳인 만큼 의미가 크며 현재 계획에 따르면 경상남도 세종사무소에 거제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이 세종사무소에서 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세종사무소의 운영 경비와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작은 것 하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과정과 함께 성과도 중요합니다. 신중한 추진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2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예,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직 윤리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 공직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우리 시 이미지와 1,200여 공직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공직자의 청렴 업무 특수시책으로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에 따라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 교육과 4시간 이상의 공직자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에 걸쳐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10회, 청렴 관련 교육 15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3월과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윤리 교육과 사이버 성문제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더 높은 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 청년교육, 직원 청년 워크숍, 공직자 4대 폭력 예방과 부패 방지, 갑질 예방 등 업무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기본 자세에 중점을 두고 연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세종사무소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선업 불황과 코로나19라는 대행 악재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등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조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종사무소는 중앙부처, 지자체 간 유대관계를 통해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정보 취득을 통해 공모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무소 운영에는 관사 임차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억 1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무공간의 비용 분담은 경남도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견 직원 선발은 직렬 구분 없이 6급과 7급 중 1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대상자를 검토하여 적임자가 선정되면 정기 인사를 통해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상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 보충질 있으십니까? 답변자는 어느 걸로 하실랍니까? 예, 시장님 답변석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공고안으로 그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방역 당국 및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엠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제시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에 쏟고 있지만 이런 사건으로 인해 거제의 이미지가 정말 실추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 공무원들이 음주단 속에 적발되어 공직기강 회의가 들끓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더욱더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직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해 이런 일들이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세종 사무소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 사무소를 결정하신 이제 시장님의 이중이 어떠한가 싶어서 일단 질문드립니다. 예, 아까 우리 강 의원님께서 우리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폐지한 것 잠깐 좀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실제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있었는지를 따져볼 때 다소 좀 의문이 좀 있었고, 그래서 서울 사무소를 유지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서울 사무소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간에 국비 확보를 위해 또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어떤 수시로 이렇게 중앙부처라든지 그다음에 세종을 오르내리면서 느꼈던 이제 부분들이 좀 더 자주 접촉하고 그다음에 자주 정보를 좀 쉽게 빨리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늘 좀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서울 사무소의 직원을 파견해서 창원시와 그리고 서울 사무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지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서울보다는 세종에 많은 정부 부처들이 지금 입지해 있고, 그래서 좀 더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도 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경남도에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세종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혹시 각 시군에서 이 사무소 운영을 하실 시군이 있으면은
신청을 하라라는 경남도의 제안이 있었고 그만큼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남도가 마련한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세무서 직원 파견을 결정하게 됐고 이후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파견 희망자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 시가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그 사무실 임차하는데 전세금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별정직으로 또 새로운 그 사무소 직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정확한 액수는 뭐 모르겠지만 한 1년에 한 11년부터가 6,200만 원 되겠습니다. 예,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하는데 한 16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은 2011년도에는 한 3억까지가 지출됐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1억 6천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2011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7년간 9억 6천 예, 2백만 9억 원, 6천 예, 16이 아니고 1억 예. 6천입니다. 예, 9억 6천. 9억 6천 2백만 네. 원 예산 사용했고 1년에 약 1억 3천 7백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네, 사용했습니다. 예. 혹시 성과는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취임한 이후에 물론 취임 이전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성과는 예, 일단 그 운영 성과에 보고된 이제 바에 따르면은 그가대교 관광지 조성 등 29건에 대해서 5,184억 원이네요. 예, 5,184억 원의 확보 성과가 있었다라고 일단 이렇게 시장님도 당시- 아까 이 자료를 보면서 예. 참 의아해서 아마 담당관한테 다시 물어본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18년까지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서울 사무소의 성과가 무려 5,184억 원이나 저희한테 예산을 따왔답니다. 이게 저는 좀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서울 사무소라면 그 서울 사무소를 폐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서울 사무소에서 한 달이 걸쳐서 다 자기 성과라고 치부한 거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서울 사무소의 역할은 재경 향후의 사람들 만나는 거, 그다음 투자 유치할 때 서울 사람들 모으는 거, 그다음에 다른 건 특별하게 거제시 예산을 위해서 따온 성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뭐 예산 확보라는 게 뭐 한두 사람의 어떤 그런 역할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합된 어떤 그런 성과물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땠다 저땠다 이 판단한 부분들은 좀 적절하지 이제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예. 사무소를 그러니까 세종 사무소를 이제 시장님께서 맨 처음에 물론 경상남도 요청도 있었지만 모든 시군들이 18개 시군들이 지금 다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창원같이 이제 큰 이제 시 같은 경우는 따로 아예 사무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군들 중에 6개가 들어가는데 과연 그게 거제시가 들어가서 정말 성과가 낼 수 있는지 물론 그거는 차후의 일이겠지만 정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는가 싶어서 일단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저희들이 이 국비를 지원받아내는 과정, 그다음에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희들이 공모 제안서 제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중앙부처와 접촉하고 그다음에 만나고 일정 잡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조그마한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세종에 사무소를 두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제 비용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가 많이 됐습니다.
인건비로 예를 들어서 뭐 연 뭐 억대 이상씩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굳이 사무소를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는가. 근데 비용이 실제 전세금 빼면은 실제 저희들이 매달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 직원을 활용한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은 세종사무소에 상주를 하면서 우리 시 관련한 업무를 보는 부분들은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정말 국가의 이제 중앙 부처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제시 공무원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이제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 하면서 이제 거제시 업무를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파견을 보내서 그런 사업을 찾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거제시가 더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과연 그게 성과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예, 원님 제가 좀 사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자주 찾아오십시오. 자주 찾아오면은 결국은 들어주게 됩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의례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결국 자주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현안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모습들에서 결국은 성과들을 많이 낸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서울이든 세종이든 10분, 20분 잠깐 만나고 내려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끈을 유지를 하면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업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겠다.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듣기에도 지금 정무특보라든지 또 기획 담당 예산관이라든지 지금 세종에 많이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정무특보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세종시에 파견 공무원을 보낸 것보다는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보내서 먼저 길을 닦는 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부처에 그냥 불쑥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리부터 일정을 잡아야 되고 어떤 데는 한 달 전에 일정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뭐 2주, 3주 일정이 아주 어렵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잡는 것부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세종에 저희 직원이 파견돼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부특보 관련한 부분들은 저는 이 취임하면서 정부특보 참 잘 뒀다라는 생각들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당 관련 일정, 그다음에 청와대 관련 일정, 정부 부처 관련 모든 일정들을 우리 정부특보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시장에 현안을 갖고 가고 싶다고 해서 뭐 불쑥불쑥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잡아내는 역할들을 우리 정부특보가 지금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세종의 직원들을 파견하게 되더라도 정부특보라든지 우리 파견 직원이 수시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아마 업무를 진행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일단 우리가 정무특보를 두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정무특보를 예전에는 이제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 18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전, 울산 이제 큰 광역 도시들은 정무특보를 두면서 예산에 좀 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맡게 되고 있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세종 사무소를 이제 만들어서 그 직원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정무특보가 정말 올라가서 그 길을 좀 뚫고 만들어 놓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정부특보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근데 상주를 이제 하게 된다는 그렇죠. 상주를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역할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 서울이든 세종이든
정부 특보의 역할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단지 이제 우리 세종시의 직원이 파견된 이제 부분들은 세종에 상주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제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얻어내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렇다고 해서 정부 특보 역할이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당장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 예산도 아니고 내후년 22년 예산을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그렇죠. 예, 또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공모 사업들 더 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도 지금 또 교육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연결고리가 정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6, 7급 여기 거제시에 계시는 공무원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올해까지는 정부 특보가 정말 올라가서 많은 관계 부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길을 닦고, 그다음에 이후에 내년에 우리 직원이 파견해서 그 역할을 받아가지고 정부 특보는 다시 또 다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특보의 역할이 또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보를 상주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 직원을 파견을 이제 시키는 그런 선택을 이제 한 거고, 저희들이 적임자가 없으면은 보내지 않을 겁니다. 아무나 그냥 직원을 보내는 식의 세종 사무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선발이 돼서 그 사람이 세종 사무소에 가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끈기라든지 투지 이런 걸 갖췄다고 판단되는 직원이 있을 때에 파견이 가능한 거지, 아무나 그냥 세종 사무소 무조건 보내야 되니까 신청해라 해서 아무나 선발해서 보낼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저희 거제시에 정말 큰 혜택이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가지고 지금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예산이라든지 지금 7월 달에 파견한다는 뭐 답변서라든지 이거를 봤을 때 7월 달에 벌써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3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시장이 판단할 때에 이 역량이 다소 좀 모자란 부분이라고 시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3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우리 혹시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지 추가로 직원들을 상대로 아마 희망자를 받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희망자를 받아보시고 정말 거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보내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식의 사무소 운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